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부지사나 부시장 같은 부단체장들은 지자체 관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목포 평화광장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관사가 있는 곳입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관리비와 수도, 전기, 가스요금은 월 20에서 25만 원 수준. 이 같은 관사 운영비는 모두 전라남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수도료, 전기세, 일반 관리비 다 들어가고요. 가스는 따로 해서 나갑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 등 상당수의 지자체가 부시장이나 부군수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관리비는 물론 개인이 사용하는 공공요금까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부단체장이 사용하는 관사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조례를 개정해 부시장 관사의 관리비 등을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게 했고 경남 창원시 등도 여론의 문매를 맞은 뒤 관리비와 공공요금 지원 항목을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운영비는 자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계속 그런 고장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전라남도와 도내 일선시군은 아직까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지역이 많다며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급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지자체가 공공의 재정으로 편의를 봐준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데 그런 인식들을 못 벗어나는 게 아닌가. 관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정부 권고마저 무시하면서 민선 8기 지자체마다 강조하고 있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은 여전히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노사가 잇따라 갈등을 겪다가 최근 협상을 마무리하는 등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을 두고 양측 간 견해 차이가 큰 곳도 있어 여름이 끝나기 전에 노사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인 포티엘 노동조합 간부가 고공농성을 시도합니다. 철탑이 완전히 설치되기 전 경찰이 이를 막아섰고 대치는 반나절 만에 끝났습니다. 임금 단체 협상에서 갈등이 길어지자 노조는 전면 파업, 사측은 직장 폐쇄로 맞서며 2달 가까이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7일 양측은 파업과 직장 폐쇄를 우선 중단하고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상 출근도 시작했지만 여전히 제철소 앞 농성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태풍으로 농성 중이던 천막 한 동이 미리 철거됐고 지금은 컨테이너 한 동만 남아 있습니다. 한 달간 휴전을 선언한 후 양측은 2차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임금 인상과 보직자의 용태 문제 등을 두고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한테 뭘 할 건지를 고민 좀 해라. 그래야 이 일이 풀리고 한 달 이후에 또 평화기한은 깨진다. 또 파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서로 노사가 피곤해지고. 경찰의 유혈진압 사태를 부른 포운의 노사 갈등이 이번 달 초 봉합되면서 이제 지역사회의 시선은 포티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만든 대화의 시간. 사측은 집중교섭을 성실히 임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을 유치할 경우 인구 15,000명에서 2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MBC 특별대담에 출연한 자리에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유치를 통해 서남권 발전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 지역 사업비로 제시한 1조 원보다 대폭 늘어난 지원 사업을 끌어오고 소음 피해 등 주민 생활과 생태계 대책에 대한 일환으로 매년 환경 영향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0월과 11월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기간에 선수단의 이동을 책임질 수송체계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송 지원 차량은 전세버스와 렌터카, 택시 등 모두 3,681대로 개회 하루 전부터 폐회 다음 날까지 숙소와 경기장을 오가게 되며 이 기간 전남도와 수송업체 합동으로 수송 종합상황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해남, 완도, 진도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목포시 선거구에서 10명이 넘는 후보자가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포 선거구의 판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목포 국회의원 선거에 지금까지 모두 7명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역인 김원희 의원과 김명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문용진 한의사,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신재중 전 청와대 관저비서, 이윤석 전 국회의원, 장만채 전 전라남도 교육감 등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선웅 목포시 당협위원장이 단독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진보당에서는 최국진 목포시 위원장이, 무소속으로는 김한창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전문위원이 마음을 굳혔습니다. 윤소아 전 국회의원도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박지원 전 의원이 해남 진도 완도로 출마를 굳히면서 빅매치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에 맞서 전 전남 교육감이 경선을 저울질하고 있고 40대 젊은 후보도 등장해 치열한 경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본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국민의힘과 정의당, 진보당, 무소속 후보 등의 도전도 거셀 전망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시장을 선택한 목포 시민들이 내년 총선에서는 누구에게 표심을 줄지, 후보들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240여일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매 판매가 감소하는 등 소비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광주의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 줄었고 전남도 4.9% 감소했습니다. 이는 제주 7.4%, 대구 5%에 이어서 소매 판매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 소비 위축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문 소매점과 백화점, 편의점 등이 각각 8%와 6% 감소로 판매 부진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이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을 시행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와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진행자 등 2만여 명으로 이 기간 벌점은 모두 삭제가 되지만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운전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00원짜리 아침밥을 제공하는 대학들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목포대학교는 방학 중에도 학생들에게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어 캠퍼스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허연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제를 모았던 1,000원의 아침밥이 여름 방학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 안 모습은 어떨지 한번 가보실까요? 이른 아침 목포대학교 구내식당. 아침밥을 먹으려는 학생들은 식당이 문을 열기 전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당이 오픈하자 학생들은 따뜻한 밥과 국, 달걀 등을 접시에 담아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오늘 메뉴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나요? 저 볶음밥이 제일 맛있어요. 솔직히 다 맛있어가지고. 네. 보통 식당에서 먹을 때는 7, 8천 원 선에서 가격 부담이 된다면 여기 조식 레스토랑은 1,000원. 호텔 조식처럼 제공되는 목포대학교 1,000원 학식은 이번 학기부터 시작됐는데 방학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이지만 하루 평균 150여 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조식을 먹고 있습니다. 단돈 1,000원이지만 한식부터 과일, 디저트까지 이렇게 다양한 반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학 중 끼니를 걱정하던 학생들의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저희가 알아서 사 먹거나 아니면은 먹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아침을 먹게 돼서 덕분에 조용하던 캠퍼스도 활기를 찾았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스터디, 소모임 등 방학 중 학교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습니다. 친구들과 학교에서 대부분 일상을 공유하다 보니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아침에 동아리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아침밥 같이 먹고 다 같이 동아리실 와서 뭐 남은 작업하거나 회의하거나. 든든한 아침 한 끼가 주는 힘. 방학 중이지만 학교는 학기 중처럼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문화예술제가 순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제6회 남해안 남중권 문화예술제는 어제부터 사흘 동안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예술작품 교류 전시회, 시군 교류 공연, 청소년 페스티벌 등 남해안 벨트의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곁들여진 축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문화예술제가 남해안 남중권만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예술 분야뿐 아니라 2차 전지와 우주 등 경제산업까지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대표성과 상징성을 담은 생동감 넘치는 관광형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관광형 캐릭터와 상품화 디자인 개발 용역을 마친 데 이어 광양 구경 구미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응용형 이모티콘 40종, 관광 기념품 시안 16종을 구현해내고 캐릭터와 디자인 관리 매뉴얼 제작 등도 조만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번에 개발된 관광형 캐릭터가 다채로운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광양 관광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전략과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자원봉사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10월 30일까지 관내 등록 자원봉사자의 현장 봉사와 관련한 3분 이내 자유 촬영 영상에 대한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는 응모작에 대해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선정된 12편의 영상 작품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예술의 섬 장도를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우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수시는 해안 산책로, 생태보건숲 등이 조성돼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웅천 예술의 섬 장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양산을 겸한 우산을 제작해 입구에 비치하고 무료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예술의 섬 장도 우산은 여수의 동백꽃을 상징하는 빨강, 노랑, 초록 3가지 색상으로 제작돼 인증사진의 새로운 소재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